네, 시면상한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특이적으로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지수부터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한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 0.73% 하락, 2,621포인트. 코스닥은 0.07%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770선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아내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량이 좀 많아졌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현재 2,600과 770선을 버티는 것, 연기금이 현재 그래도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이 밑을 버텨주는 것 아닐까, 좀 이를 시사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내일의 전략 어떻게 좀 잡아가야 할지 화목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한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항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들은 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한 줄 평이요. 네, 오늘의 한줄평은 그냥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아는 적어왔습니다. 시장을 보실 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건 상관없이 저는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알테오젠 설명 들었고 40만 원 넘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알테오젠 40만 원 위에서 이제 오랜만에 좀 끝나줬고요. 보로노이도 제가 말하고 난 다음부터 이번 주에만 10% 이상 올라갔고 오늘 반도체가 약했는데 제가 항상 설명했었던 펜트론 같은 경우는 또 오늘 20% 이상의 또 급등세가 나타나주면서 결국 종목 장세 안에서 내가 얼마큼 알고 있고 이슈에 잘 적용을 시키느냐가 좀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 말고도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태양광도 올라가고 여기저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결국 저는 지금 시장은 자격증 시험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격증이라는 거는 100점은 다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능도 아니고 내신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일정 점수만 넘어가면 돼요. 80점 또는 70점만 넘어가게 되면 자격증은 따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시장은 전체를 내가 다 보려고 하시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는 것만큼만 보시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만큼의 어쩔 점수가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너무 막 오늘 같을 때 갑자기 다른 거 올라갔다라고 해서 저쪽으로 따라가시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만 보셔도 충분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감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줄 평이 이제 맨날 이제 컴백을 하고 있는 우리 빅뱅의 리더 얘기를 권지용? 하겠습니다. G드래곤. 네, G드래곤의 얘기.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아직도 그 노래가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한 줄 평을 말씀드리겠는데. 삐딱하게. 네. 네. 그러니까 뭐 삐딱하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거는 삐딱하게 우리가 이제 본다? 믿음을 갖고 최근에 그러니까 유튜브 올해 보면은 이제 코인을 베팅했을 때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3억 간다, 5억 간다. 제가 말하지 않았느냐. 뭐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코인의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억 6천까지 찍었는데 지금 현재 1억 3천도 깨지고 1억 2,70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도 지금 2만 포인트에서 19,000포인트 빠지면서 서학개미들이 올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수익률이 뭐 50%에서 60% 달하는 테슬라가 이제 뭐 200불대에서 거의 488불, 500불대를 육박하면서 이제 상승을 달렸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가격대 290불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는 좀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150불대에서 130불대 한 10% 정도 빠졌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테슬라가 이렇게 빠지면서 수익률을 다 반납하고 있고 또 코인을 투자했던 코인 투자자도 지금 현재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제 수익이 나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고점에 잡으신 분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부동산 이제 우리 강남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부동산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도 의외로 지금 현재 2,600선을 지켜냈고 770선, 뭐 780선까지도 이제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 어떤 한 업종이 계속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업종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가면은 조정을 거치고 또 쉬어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제가 증권사 있을 때 배웠던 게 이제 증권 관련 격언인데 네. 화무 11홍이라고 그런 화무 얘기가 11홍.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최문식 형님이
카지노에서 권무 11홍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그 전에 화무 11홍이라 그래서 이제 10일 이상 붉은 꽃이 없듯이 주식도 이렇게 맞아요.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다라는 거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뭐 101홍도 있고 1001홍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농담 얘기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잘 챙겨야 되는 게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화무 11홍.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기준 매니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나는 불나방이 아니다. 나는 돌부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섹터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섹터들이 화장품주들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면서 오늘 막 대거 이제 개인들 매수세가 화장품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왔을 텐데요. 물론 오늘 수익을 챙겨서 나왔으면 다행이겠지만은 또 이제 실적이 또 뒷받침하지 못한 종목들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괜히 또 이제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 앞서 이가람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안에서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오늘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주도 섹터들을 잘 편입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눌러놨을 때 다 같이 밀려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면은 다시 한번 올라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노려보는 시장을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불나방이 아니다. 돌부처다. 오늘 세 분 모두 좀 일맥상통한 한 줄 평을 남겨주셨고 현재 시장이 딱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뭐 내일 시장이면 이번 주도 마무리가 되고 유독 이번 주가 조금 힘이 처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뭔가 왜 이렇게 시장이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 좀 조금 며칠 빠졌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다음 주는 다를지도 모르죠.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포함해서 우리 한번 전략 잡아 보시죠.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K칩스법 저희가 특이점 시간에도 소득세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고요. 오늘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오늘 법안이 통과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 자,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뭐 K칩스법도 칩스법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빼놓고 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여전히 엔비디아는 강하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컨콜에서도 뭔가 나쁜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엇나가는 듯한 느낌.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좀 회의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어땠습니까? 엄청 좋았죠. 네. 엄청 좋았는데 시장에서는 그 이상을 좀 바라고 있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영업 이익률 보게 돼도 총 이익률 자체가 73%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네. 근데 이 73%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Q&A 때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러한 수치를 지금 더 나갈 수 있겠느냐,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뭐 아무도 문제가 없고 블랙의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나타났던 저비용 관련해서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결국 추론 쪽에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만 코멘트해 줬었고 다만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은 다 뭔가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코멘트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코멘트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월 달에 있는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가하러 오셔라. 그때 와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또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니까 신제품도 거기서 와서 확인을 해라라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줘서 결국 문제 없다라는 것들 지금까지 나타났던 악재적인 악성 루머들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도 다 확인이 돼서 아마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올라갈 만한 상황도 아니고 크게 밀릴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쪽은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원래는 시간에서 밀렸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밀렸었는데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또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약간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뭐 강세를 좀 힘을 내려 듯한 모습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끝난 게 아니라 또 3월달 중순경에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이슈가 이어질 텐데, 근데 저는 약간 좀 우려감이라고 한다면 네. 상반기까지는 AI 반도체는 저는 문제 없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우려감이 섞인 내용을 좀 잠깐만 좀 말씀을 들어본다면, 우려 포인트. 그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좀 있습니다. 그 화면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사실 뭐 엔비디아도 말을 안 해주고 있고, 그 어디서도 말을 안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캐페스 투자 같은 경우가 개국적으로 투자가 더 증가될 것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치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지금 전년 대비 성장률, 전년 대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수치가 이제 점점점 빠질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게 성장으로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컨센서스 선수 자체도 올라가던 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라서 투자가 더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이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전년도보다 얼만큼 더 많이 더 들어갈 것이냐.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수렴으로가게 되면서 앞으로 성장률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고, 빅테크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갔을 때 이 투자 금액을 추가로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이번 하반기부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AI 반도체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놓고 보게 되면 상반기에서는 AI로 보시고 하반기로 갈수록은 우리 이제 다시 한 번 더 레거시 쪽에서 좀 관심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안에서 특히나 개발자 컨퍼런스 때 신제품 관련 발표가 나올 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 보도에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중국 AI 데이를 또 따로 연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해서 AI 관련된 게 나타날 수가 있고, 양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AI PC를 CES 2025 때 발표했었는데 결국은 그 AI PC에 들어가는 게 소캠을 하려고 하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판들, 결국서 하반기에는 CXL 쪽과 그다음에 소캠, 결국은 기판들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시세가 다시 한 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 반도체가 밀렸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쪽으로 포커스 놓고 기회를 잡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기에 좀 정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해준 대로 사실 엔비디아가 장 마감에는 마이너스 1%대까지 좀 빠지면서 의혹,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프리시장 흐름 보니까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엔비디아가 움직이느냐가 내일 우리나라 반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반도체 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힘을 못 내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가람 매니저는 올 상반기까지는 올해 좀 AI 괜찮을 것 같다. 기존에 있던 투자 아이디어는 유효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조기준 매니저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는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항상 얘기할 때 피크아웃을 했을 때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루빈이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이거를 돌파했었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이제 블랙웰 루빈에 대해서 이제 발열 문제를 해소했다 그러면서도 수요가 견조하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자사주 매수라든가 초각 같은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이 이제 갇혀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주가는 이제 피크아웃 찍으면 하락할 텐데 엔비디아는 쉽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상승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슬라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많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를 택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거품이 형성된 거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는 거품 형성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끌어올라 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좀 이르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걱정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엔비디아가 빠지면 우리 시장은 또 같이 빠졌고, 그렇죠. 물론 HBM 관련 주들 또 올라가면 하이닉스를 필두로 그 추종 종목들이 엄청나게 따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에 이제 HBM 관련 주들의 어떤 재료로서는 소멸됐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오늘 칩스법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이 안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그쵸. 하락을 했던 거고, 이 프로그램 매도는 또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영원히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선물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이 생기면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에 세액공제 관련해서 일괄 5%가 상승됐는데 저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좋은,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20%, 뭐 중소기업이 30%, 중견기업이 20%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1%에서 5%여서 차등했었는데 이번에 20%로 다 상향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시설 투자 관련해서 그만큼 공제를 눌려준다고 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소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더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전공정 장비라든가 후공정 장비, 테스트 장비들 엄청나게 호재일 텐데 오늘 전혀 힘을 못 썼다고 보고는 있지만은 저는 내일하고 다음 주는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이제 그런 투자 관련해서 늦췄던 거를 더 빠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서 지금 현재 관세를 물리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을 아직까지 결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맞아요. 보조금을 하는 걸 보고 투자를 연기하기 때문에 그 연기하는 동안 한국에다가 이제 밀었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K칩스법이 엄청나게 호재였는데 반응 안 했으면 제가 내일 안 한다면 다음 주에라도 어느 정도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네.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이 예상되는 엔비디아로 얘기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오늘 큰 호재 있었다. K칩스법 있었지만 프로그램 매도의 힘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거를 온전히 반영이 안 된 우리 시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칩스법 이야기는 잠시 후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같은 질문으로 김우태 매니저님, 엔비디아의 주가가 뭐 예를 들어 앞으로 좀 빠지기 시작한다면 국내 반도체에는 어떻게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영향력은 있겠죠. 같이 빠질 가능성도 크겠지만은 앞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 자체가 디커플링 장세가 워낙에 또 세게 오고 예. 또 프로그램 매도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빠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좀 빠지지 않을까. 영향력은 이제 옥석가리기로서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고 나서부터 블랙엘이 그만큼 많이 팔렸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이슈 관련된 섹터들 안에서 반도체 부분들 중에서 종목들 장세로 본다면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어버 반도체라는 장중에 오전장에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은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에 대해서 수급적인 게 일단 다른 테마들로 쪽으로서 수급이 이동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력은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적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밀렸지만은 어차피 그동안에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 국내장들이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디커플링 장세가 왔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에 좀 잘 버텨준 거에 대해서는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영향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예. 그 폭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들에 대한 기술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있고 판매량도 수요량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문제되진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번에 어제 SK 하이닉스도 발표했던 게 뭐였냐면은 HBM4에 대한 이제 수율 문제에서 70% 정도 이제 잡아냈다라고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HBM에 대한 시장 확대가 더 증가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HBM뿐만 아니라 뭐 CXL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블랙웰을 이제 웬만큼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 내년에 출시 예정이었던 루빈이 올해 이제 하반기 빠르면은 하반기에도 출시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빠르게 좀 성장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화면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발표 이후에 저 그래도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선 되게 잘 지키는 모습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20만 원 이제 하회한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잘 버텼거든요.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좀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이제 오늘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 동향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밤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은 하이닉스 주가가 좀 일부 반등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지금 이제 하반기 올해 이제 영업이익을 얼만큼 더 낼 수 있겠느냐, 요게 대해서 대부분 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보다도 내년도에 대한 우려감, 결국 내년도는 돈을 더 벌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뭔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좀 레거시도 올라온 상태가 있었고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 상태에서 또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1년 전에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 때부터 갑자기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올라갔던 삼성전자인데 그게 한 번 또 더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버텼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매도가 나타났는데 저는 근데 하이닉스를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그러면 뭐 걱정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결국 또 따라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엔비디아가 박스권을 저는 유지할 거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 하이닉스도 일단은 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아마도 5월달, 4월달이 될 텐데 4월달 실적 발표 앞두고서 그때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오히려 다음 달, 이번 달 다 끝났으니까 한 3월 한 중순경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쯤부터 다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투자 아이디어가 확실하게 바뀌기보다는 확실히 상반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 그리고 시류가 변하는 것도 미리 좀 준비를 잘 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칩스법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액공제 기존에 원래 나왔었던 게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이것도 호재가 되지만 저는 내심 52시간 예외에는 아직 이게 풀리지 않았다는 것. 이게 풀려야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매니저님. 조기준 매니저님. 네, 칩스법 얘기하다가요. 아까 뭐 세액공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호재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주 52시간 예외는 이거는 왜 안 될까 싶어서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반도체가 과연 52시간을 해야지만이 HBM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일을 했을 때 밀어붙이는 뭐 그런 힘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반도체 근데 IT 쪽에 52시간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저는 조선업이라든지 의외로 뭐 이렇게 제조업 쪽에서 진짜 제조업. 나오겠지만은 반도체를 52시간 물론 이제 저는 예외 조항을 해서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딱히 이게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52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즘에 주춤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52시간 관련해서 그거랑 계산을 해본 적도 없고 보고서를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는 뭐 어떤 뭐 수학적인 개념, 산수적인 개념일 수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천재가 뭐 기업을 이끌고 있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적용되는 거고 뭐 다른 조선이라든지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52시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에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에서 그게 영향을 크게 미칠까? 삼성전자는 사람이 일을 안 해도 계속 반도체는 24시간 돌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52시간 안 하더라도 사람이 뭐 이렇게 순번제로 뭐 3번 돌아가느냐 세는데 이렇게 사람이 순번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52시간 근무하고 이런 거에 영향력은 좀 적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뭐 그 관련은 뭐 그냥 피상적으로 뭐 법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그 물어보시니까 답변하는데 저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52시간을 떼어놓고 차치하고도 일단 지금 K칩스법 통과한 거는 어떤 부분에서 큰 호재라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5%의 상향을 되면은
그러니까 투자 금액에서 보면은 이제 몇 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엄청난 금액이 크거든요. 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1,000억, 2,00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2, 30조 단위를 투자할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투자할 때 용인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증공해야 되는데 이제 전력 수요가 안 되고, 전력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용수가 안 돼서 또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세액 공제, 시설 투자 관련보다는 빠르게 지금 현재 그런 공업 용수라든지 전력을 빨리 기반 시설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칩스법이 이제 통과된 게 저는 이제 더 호재라 생각합니다. 잘했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칩스법도 이제 전력을 했을 때 2027년, 2029년 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서남권, 호남권 전력을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 경기권으로 올린다라고 하는데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하는 거인데 투자가 2029년으로 예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걸 좀 빨리 당기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기반 시설을 좀 더 갖춰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세액 공제를 했을 때 거의 몇 천억에서 몇 조에 가까이 기업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고요. 그뿐더러 이제 또 기반 제조 이런 시설 같은 쪽으로 봤을 때도 좀 수혜가 될 것이다. 조기준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오늘 KH스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뭐 52시간 더 덧붙여서 첨언해 주셔도 되고요. 저도 별다른 생각 없는데요. 52시간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노동력이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있을까 했을 때 보면은 앞서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 노동력이 크게 부과되는 이제 기업 그런 반도체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뭐 반도체 연구를 개발하거나 제가 직접적으로 뭐 몸소 체험하지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영국에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더 많을 뿐더이지 거의 대부분 기계로서 이제 자동화 설비 장비로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딱히 52시간에 대한 영향력은 저도 적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만큼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나타나질 것이냐를 두고 봤을 때 실적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만 놓고 그 기업을 판가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분명 뭐 이번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데 도움, 기여가 어느 정도 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뭐 이가람 매니저님 따로 또 얘기해 주실 게 없으시면은 종목 압축해서 반도체 지금 전략 어느 쪽 방향 잡아가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뭐 첨언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근데 사실 저거보다는 아직 반도체에 대한 규제 발표가 아직 안 나와서 미국에서 저는 오히려 칩스법보다는 미국에서 발표될 반도체 규제기가 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반도체들은 그 규제가 확인되고 나면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가 될 만한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오늘 제가 탑픽으로 가져 나왔으니까 그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반도체 규제한다, 자동차 규제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잠깐 또 이걸 또 망각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이제 또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스멀스멀 꺼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이가람 매니저가 소개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관세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건데 일단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비주를 많이 좀 소개했다면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거를 좀 봐야 되는 건데 리노공업 말씀드리기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소켈 러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테스소켈 같은 경우가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이 R&D하는 단계에서 TSE 거를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리노 거를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노 공업에 대한 결국 R&D 단계에 썼기 때문에 그거를 TSMC한테 요구를 많이 해서 TSMC가 실제 지금 리노 공업에 대한 테스트 소켓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리노 공업에서의 또 증설 물량도 연말 되면 나올 거라서 연말로 갈수록 결국 리노 공업 자체가 더 커지고 이제 신사업도 더 붙게 되면 영업 자체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TSE인데 제가 봤을 땐 TSE가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물량을 좀 굉장히 제한을 시켜놓으면서 물량을 좀 많이 안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TSE가 들어가려 하고 있고 그냥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나 SK 쪽으로 HBM 관련 프로브 카드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또 다시 한 번 더 뚫어주고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TSE가 또 의외로 강자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규제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CSMT 쪽에서 규제되면서 삼성전자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TSE가 굉장히 상황상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시기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3월 달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TSE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본다면요. 최근에 이제 뭐 그 엔비디아가 이제 소캠 관련 뉴스를 쏘아 올렸고 그 관련해서 이제 올라갔던 게 심텍과 더불어 이제 뭐 TLB라는 종목이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기판 관련이거든요. FCBJ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와이어로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기판을 연결했다면 지금은 이제 볼로 형태에서 이제 플립칩 형태로 해서 볼 형태로 이제 연결을 하는 상황이다 보면 그만큼 이제 기판이 소외밀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판 검사하는 업체들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걸 검사하는 기가비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유리기판 검사 장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판 검사와 더불어 최근에 반도체 검사 관련해서 퀄테스트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판 업체가 이제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불황이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기가비스를 말씀드리겠고 네. 최근에 메타가 우리나라의 퓨리오사를 인수를 관심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퓨리오사가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한국의 팹리스가 그만큼 외국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기술력이 가장 우수한 에이징랜드 그러니까 TSMC 밸류체인 얼라이언스는 에이징랜드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의 팹리스 회사들이 메타부터 그래서 해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ARM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설계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전혀 외국인들 지분이 안 사고 있고 기관도 안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 CXL 설계를 여기 에이징랜드에도 주문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에서 설계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에이징랜드에다가 CXL 관련 차세대 어떤 반도체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주문했다라는 건 그만큼 에이징랜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가비스와 에이징랜드입니다. 기가비스는 생각해보니까 유리기판도 엮이고 기존 기판, PCB도 엮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앞서 얘기했던 거 온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던 제주반도체를 일단 먼저 제주반도체. 픽을 좀 정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 작년에 제주반도체가 강한 시대를 불출하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제주반도체가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연결 매출액은 이제 마이너스를 찍혔지만 매출액은 탄탄하게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한 이번에 LPDDR4를 또 이제 양산을 시작하는 것도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오히려 또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DDR4보다 지금 DDR5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DDR4가 지금 나와서 뭘 상황하냐라고도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DDR5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대기업들 삼성이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만 지금 상용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DDR5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제 올해에서 양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보셔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오늘도 장중에서 한번 10% 넘게 급등했다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꾸준하게 또 관심 있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워트인데 워트를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온스토어 제어 장치인데 수요를 잡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장비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블랙웰에 대한 발열 문제로 인해서 액침 냉각에 대한 순행식 방식으로서도 우리나라 기업들과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워트가 장중에 한번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런 이제 장비 업종들 수요를 잡고 있는 이런 장비 업종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향에 대해 들어가고 있는 공식적인 계열 파트너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오랜만에 CXL이 없네요. CXL은 뭐
담아야죠, 당연히. 네, 당연히 담아야 되고요. CXL은 하도 얘기해가지고 저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네. 또 이럴 때 없으면은 뭐야 이제 끝난 거야? 뭐 이렇게 아니죠. 또 생각을 하실 수 그럼요. 있잖아요. 근데 네. 하지만 아니다. 김용태 매니저 여전히 CX를 좋게 보고 있다. 제주 반도체와 워트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엔터와 화장품이 각각 실적으로 증명을 한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좀 보면은 이 안에서 중국의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같이 있고요. 이제 양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뭔가 이벤트들이 스멀스멀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나? 여기로 좀 수급이 쏠릴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좀 이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태 매니저님. 중국 소비주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빈도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징조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물론 좋은 징조입니다. 아마 지난 며칠 전부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엔터주라든지 또 어제는 게임주들이 또 올라갔고요. 그렇죠. 오늘은 또 화장품주들과 엔터주에 대한 일반 업종들,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사실상 이 화장품에서 이제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를 찾는 것보다는 오늘의 주 목적으로서 올라왔던 거는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VT라든지 오늘 뭐 화장품에 대한 일부 업종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화장품 중에서도 유독 안 올라왔던 종목이 또 한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실리콘투였습니다. 실리콘투. 실리콘투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도 실망감에 대한 못 올라왔던 건데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도 안 나왔다 보니까는 못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대부분에 있는 업종들이 다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키워드를 한한령에다가 포커스를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실적으로 펀더멘탈로 간다. 실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로는 아마 세론 작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강했지만 시간에 걸려서 빠졌던 종목들을 보면은 실적이 꽝이었던 종목들이 오늘 시간에서 하락을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와중에서도 엔터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했는데 엔터가 오히려 문화 교류할 수 있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이제 판권을 논의하고 있는 게임주들이 한한령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5월 달이잖아요. 한한령 해제될 기대감이 5월 달인데 사실 이 한한령의 화장품들은 물론 중국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수출 지표도 더 좋아지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중국 유커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했을 때에 대한 거기에 대한 판매량이 더 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포커스는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있는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허용의 이런 이슈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오진 않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제가 이게 개인적인 내피셜로 좀 본다 생각했을 때 이게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가 5월이거든요. 근데 5월이면 노동절이 껴 있어요. 그럼 그때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은 단체 관광들도 다시 한번 유커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국내에 이제 판매하고 있는 K뷰티 화장품 또는 피부 미용들이 오히려 판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에 대한 훨씬 더 강한 모멘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재고부 올라갈 때서 이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덥석 물어보신 분들은 아마 세론 작용했을 때 좀 멘붕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린다고 해서 파는 것보다는 내리면은 저점에서 다시 더 사자라는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김용태 매니저의 오늘 의견은 화장품주를 봤을 때 오늘 상승의 주된 이유는 이 중국의 중국 기대감이 아니고 오히려 한한령 기대감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좀 실적 펀더멘탈로 올라갔던 것들이다. 그것 때문에 종목을 본다면 세론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5월에 노동절도 껴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중국도 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은. 최근에 이제 뭐 이관신 해가지고 반도체에 좋은 소식 좀 물어다 주긴 했었는데 양회도 우리가 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양해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펼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는 이제 좀 많이 올라가주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볼만한 것들은 이제 화학 업종이 될 것 같은데 화학도 최근 좀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태 양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지금 AI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항생테크 결국 홍콩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가주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가면 한데 지금 홍콩 자체가 원체 세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이 미국이 나와서 홍콩으로 가고 있고 걸어서 이제 홍콩으로 가다가 남은 자금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약간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의 자금적인 거는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홍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같이 따라 올라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해 이후에는 좀 이제 이벤트 매도에 대한 생각을 반대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알령 관련해서는 결국 엔터주들이나 뭐 다른 미디어 쪽에 다른 것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엔터 쪽 말고도 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엔터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지기 위해서 5월 달에는 결국 이제 중국에서 사람이 한국으로 온다는 거고요. 결국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온다는 건데 결국 엔터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수들이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게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음반 판매량이 올라갔던 건 중국에서 사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음반 판매가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중국에서 막아놓고 있다 보니까 음반 판매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중국 쪽에 다시 한번 이런 게 또 허용이 돼서 대량 구매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서가 더 진짜 한 번 더 사이클적으로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사후 면세점이 일단은 더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 면세점? 네, 결국 이제 글로벌 테스프리라고 해서 이제 뭐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동안은 신라호텔에 갔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올리브영을 가장 많이 찾거든요. 그 올리브영에 갔을 때 물건을 사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서 또 텍스프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결국은 사후 면세를 받는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가 상장이 돼 있는데 그 기업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피부과 진료에 대한 소비의 추이인 건데요. 결국 이게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테스프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피부과, 이 외국인들이 피부과 진료 받았을 때 여기서도 지금 테스프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계되는 병원에 가서 받게 되면 거기서도 면세를 받을 수가 있고 피부과뿐만 아니고 성형외과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성형외과보다는 피부과에서 받는 금액 자체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물건만 구매하는 올리브영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와서 피부 미용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성형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매출이 상당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는 결국은 엔터 좋고 다른 다 좋지만 진짜 실수에는 결국은 글로벌 테스프리가 가장 빨리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사업 면세부터 관심 가지시고 그다음에 엔터, 미디어 이쪽으로 약간 퍼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상당히 좀 신선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면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오른 미용기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용기기 자체도 이제 한알령 해제에 따라서 결국 이제 원래는 중국에 진출했을 때 모멘텀이 있던 거였는데 그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많이 오게 되면 결국나 중국 사람들이 단체 관광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 상품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뭔가 시술하는 그런 단체 관광 상품이 생기게 되면 그쪽에서 올라오는 매출도 상당히 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한 것도 꽤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더 나갈 수가 있는 거라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클렉시스도 많이 올라주고 최근에 슈제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슈제뿐만 아니라 파마 리서치, 뭐 슈제,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덜 올라간 종목들까지 결국 힘맞추기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거기서 레이저 옵텍 상당히 강했죠. 제2의 뭐 클래시스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이거 레이저 옵텍은요 특별한 탑5에 또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앞서서 뭐 이제 화장품, 엔터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뚜렷하게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엔터 화장품이라면 조금 더 어디가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이세요?
근데 뭐 엔터주는 고가권에서 이제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 차트를 보면서도 가장 놀라운 게 클래시스가 지금 과연 삼성에 인수되느냐,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지금 계속 오늘 인수되는 가격만큼 이렇게 시총이 4조짜리가 지금 현재 거의 20%에 올라간다라는 거는 웬만큼 M&A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클래시스의 변화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외에 이제 APR이라는 시총이 높은 주식들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화장품들은 너무 소형주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 500억짜리 이런 화장품주가 올라갔는데 이제 이런 미용 기기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이 가장 좋은 게 K뷰티를 알리는 게 화장품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미용 기기 관련해서 우리나라 글로벌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휴젤이라는 종목이 보면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찍고 있고 거의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젤과 더불어 파마 리서치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뭐 전혀 우리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주가 차트는 20, 30도 각도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용기기 관련 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정을 거쳤던 뭐 원택이라든가 비올도 조금씩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클래시스가 인수가 될까? 제 생각에는 삼성은 인수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업종이 다르고 그러는데 인수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업 결합 심사에서 퇴짜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 그래요? 비슷한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데가 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 루머라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래시스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 현재 클래시스가 좀 삼성전자 인수 설로 어제부터 오늘도 핫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양하게 뭐 미용기기도 볼 수 있고요. 화장품, 성형 쪽, 그다음에 엔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김우태 매니저는 딱 종목을 통해서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할지를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장에서도 이 엔터 단어를 쓸 때 얘기했던 YG 플러스. 그래서 YG 플러스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앞으로 월드 투어 거기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앞으로 실적이 또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엔터주들 상에서 뭐 YG 엔터도 있지만은 뭐 음원 판매를 하고 있는 YG 플러스도 수혜를 받을 거라 보이고요. 저는 사실상 YG 플러스는 적정 주가가 6,000원에서 8,000원에서 놀아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작년하고 재작년도 항상 올라왔을 때 이런 이슈로만 왔을 때만 하더라도 항상 6, 7,000원 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거기까지는 한번 바라봐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엔터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 더 본다라면 한한령에 대해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 문화 컨텐츠라고 했을 때 웹툰하고 연결되어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를 저는 좀 탑픽을 보고 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난주에 한번 이런 한한령에 대한 이슈로 해서 장중에 한번 20% 정도 급등하고 있었는데 이런 웹툰 원작들이 드라마 컨텐츠로 드라마 이제 출시로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된 모습들이 만약에 한한령에 대한 이제 해제가 실정이 된다면은 이런 웹툰이 오히려 지금은 일본에서도 많은 성향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또 한번 인기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 키다리 스튜디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화장품 중에 실리콘2 가장 많이 빠진 실리콘2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게 2023년에 47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쵸? 2024년에 1370억, 그러니까 1370억 3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망하면서 빠졌는데 분기당 거의 400억씩, 그러니까 200억, 300억, 400억 계속 늘어났는데 4분기에 260억 나왔다고 그러면서 실망해서 팔고 있는데 매출은 별로 많이 안 줄었습니다. 1,800에서 1,700억도 줄었는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준 이유가 여기가 지금 실리콘2가 북미 시장, 그다음 남미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이렇게 뭐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고 그래서 하락했던 건 다시 이제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싶어서 실리콘2,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배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2배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 줄어다 보니까 큰 실망 매물을 팔았는데 제가 보기엔 엄밀히 따져보면 북미 시장 진출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OEM 관련해서 코스맥스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2와 코스맥스 봤고요. 실리콘도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이요. 네, 저는 그냥 단기로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냥 엔터를 보시는 게 제일 단기성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는 당연히 하이브가 깨지게 되면은 더 엔터가 깨질 거라서 하이브를 먼저 말씀드리겠고 하이브가 더 치고 올라간다. 결국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이제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를 말씀드리겠고 하이브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엔터에서 유일하게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디어유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아마 디어유가 오늘 YG 엔터하고 JYP와 하이브가 다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디어유만 오늘 못 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디어유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하이브와 디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디어유까지 들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들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오늘 태양광이 좀 모처럼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인도가 이제 탈중국을 한다. 그리고 보조금을 더 받겠다라는 호재도 있었고, 자, 중국에서도 이 태양광 모듈 가격을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REC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 REC 폐지가 과연 이 추진 중인 것인데 REC 폐지가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부터 볼까요? 인도에서 이제 태양광을 탈중국하겠다. 우리나라에게 확실히 수혜가 좀 됩니까? 네,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탈중국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태양광 관련 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힘들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뭐 OCI라든지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됐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OCI나 OCID 홀딩스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반도체 관련 그다음 디스플레이 관련 제 부품을, 그러니까 소재를 납품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제 기피 현상으로 해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화석연료 관련하고 이제 친환경은 회피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태양광 관련주들이 약세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워낙 단가가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과 더불어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철강에 대해서도 대중국 관세 문제로 해서 이제 덤핑 관세 관련해서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아마 태양광도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엄청나게 호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17년 때 보면은 태양광 관련해서 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도 하면서 뭐 이제 석유 관련해서 시추를 하라고 그러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를 않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지금 오늘도 이제 회의를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한때 일론 머스크가 솔라시티를 26억 달러나 투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솔라시티에 관련해서 크게 성과가 안 나오니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를 관련했을 때 이제 친환경 관련 해서 이제 태양광 투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도 태양광 관련 친화적인 인물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오늘 에너지 3법을 통과를 하면서 맞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이제 대명에너지라든지 OCI 홀딩스가 올라왔다는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최근에 우리가 원전만 집중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하면서 이제 호남권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력망을 확충하자라는 법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법이 이제 한꺼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REC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등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난립했던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형태로 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REC가 있음으로써 이제 에너지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비했을 때 풍력이나 우리 원전에 비했을 때 높은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에너지 구매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일 먼저
이제 에너지가 넘쳤을 때 제일 먼저 멈추는 게 태양광을 멈추거든요. 스탑을 시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그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단가가 낮아진다면 에너지 관련해서 한전에서도 구매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추면 그만큼 생산하는 걸 더 한전에다 팔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원화 에너지 격차가 줄어들므로써 투자는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 유럽에서는 10년을 그쵸. 잡고 있는데 태양광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패널만 깔면 되잖아요. 패널을 깔고 바로 네. 뭐 한두 달 만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최근에 칠레에서 지금 현재 에너지 대란이 나오면서 셧다운이 나오고 전국 토의 뭐 80, 90%가 멈췄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을 까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석탄 발전을 하는 것도 최소한 2, 3년이 걸리는 건데 바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태양광을 깔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과거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 세계 태양광 발전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원전이 60원이면은 기본적으로 풍력이 80원, 그 다음에 태양광이 뭐 140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잘하면 뭐 90원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REC를 제외하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발전 단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더 투자를 늘릴 수도 있고, 한전에서도 구매를 더 늘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호재가 될 것 같고, 국내 태양광 산업 시장도 좀 여러 가지로 커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김우태 매니저님, 이런 뉴스를 가지고 태양광이 다시 올라가나 하면서 좀 신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 싶어요. 사실 이 태양광이 10년 전 이맘때도 주가 좀 좋았고요. 뭐 한 가까이만 봐도 바이든 정부 때도 주가가 그때 뭐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는 뭔가 신선함이라는 게 있어서 주가도 잘 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사실 태양광에 신선함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라 그래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주가를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태양광으로서 전력 에너지를 뽑아내는 양들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는 아무리 많이 설치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전력량만큼은 따라올 수 없는 게 이제 가장 취약적인 문제인데, 대신에 장점은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REC 폐지에 관련돼서도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번엔 대형 발전소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이런 방식에서 폐지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이런 대형 발전사들이 이 어느 정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들에서 태양광에 대한 어느 정도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맞춰놓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서 건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비를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사실상 이 REC 폐지가 이제 본회의를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좀 쉽지 않지 않나. 폐지되면 호재로 충분히 작용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네, 당연히 호재로서는 당연히 작용되는 건데, 이게 절차가 워낙에 또 이제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로만으로도 이제는 오늘 장에서는 좀 시세를 불출했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태양광 패널 여기에 대한 이제 관세 부과라든지 이제 수출 금지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물량을 모아가도 되고, 단발성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태양광 관련 좀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한테는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태양광이 뭐 좋은 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은 이제 우하향으로 쭉 내려와 있거든요. 이거 오늘 이슈 나왔다고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추세 올려놓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매물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고, 뭐 OCI 네. 홀딩스도 그렇고 태양광이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지금 태양광은 종목을 아예 안 건드리고 있긴 한데, 예. 이슈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미국에서의 수위는 결국 하반기로 가서 받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은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였는데, 주가가 사실 올라간 적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 쪽에서도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미국 쪽에서 빨리 또 나가주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뭔가 영업이익적으로 더 들어가는지는 좀 이게 실적 발표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원래 폴리실리콘 가격이 태양광 종목들한테 더 중요했던 경험이 그렇죠. 많았었는데,
요즘 이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은 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자료 2개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국에서 보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보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 보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가격인데요. 1월 달에 한번 올라가는 거 옆으로 기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뭔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지금 당장 막 올라가는 추세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거 자체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좋은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 데이터를 보는 곳에서 거를 보여드리면 이건데 옆으로 기어가거든요. 점점점만 보면 되는데요. 옆으로 기어가요. 근데 지금 아래에서 보면 파란 색깔만 조금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분석한 글을 보니까 통화 때문에 결국 환율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전혀 그게 아니었다. 거꾸로 지금 재고가 더 쌓인 것도 있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슈적인 걸로 좀 단기 대응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실적이 나왔던 종목은 OCI 홀딩스가 1분기가 좋을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HD 현대 NL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 3분기와 또 이번 4분기까지 발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뭔가 실적 발표가 잘 나온 기업 뭔가 보신다면 실적 발표가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만 일단 먼저 보시고 뭔가 아직 안 나온 종목들은 좀 차분하게 좀 늦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함 그리고 좀 시간 아까 김우태 매니저 이야기하고 또 이가람 매니저 이야기한 대로 중장기적 관점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태양광 안에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은 뭐 내일 접근 가능성은 또 같이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에너지 3법에 대해 좀만 한 번만 더 붙이자면은 이제 네. 해상 풍력 관련해서 이제 촉진법을 하는 건데 그 해상 풍력을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기업체가 지금 현재 모든 거를 주도하고 있는데 어민들하고 협업을 근데 정부가 나서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해서 촉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해서도 촉진법을 하고 또 국가 건설 관련 전력망 구축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빠르게 전력망을 구축하자는 세 가지의 에너지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서남권, 동남권 지지부진한 거를 더 확고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태양광과 해상 풍력을 하고 있는 SK 이터닉스를 제가 보기에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디벨로퍼고 REC를 폐지하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소형 회사한테 REC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이런 디벨로퍼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명 에너지 두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재 기업으로는 OCI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이터닉스 그다음에 이제 대명 에너지 OCI까지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얘네들이 과거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REC를 폐지한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은 엄청나게 큰 투자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SK 이터닉스 대명 에너지입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제가 바로 간 이유가 OCI 홀딩스를 해주셔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워낙 태양광 안 본 지가 오래돼서 OCI랑 OCI 홀딩스가 뭐가 어떤 포인트가 다른가요? OCI 홀딩스는 말 그대로 폴리실리콘 쪽에서만 집중되어져 있는 곳인 거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도 생기는 거고 태양광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OCI 홀딩스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 추이도 좀 약간 아래에서 많이 올라준 상태가 있긴 한데 뭔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폴리실리콘 쪽이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 규제에 따라서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OCI 홀딩스 가 먼저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 지금 사실 미국 쪽에서 엄청난 지금 수혜 바꾸는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데 미리 지금 실적 나오고 있는 게 HD 현대 엔솔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두 종목을 태양광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태양광이 OCI 홀딩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용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게요. 저는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솔루션이 워낙에 또 태양광에서 대장주로 영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번에 올라왔는데 인도가 이제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이제 태양광 산업을 이제 배제를 하고 자신의 걸로 이제 하겠다라는 소식과
또 이 중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의 가격에 대한 인상 이런 소식들도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반사이익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인데 그 과정에서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실적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매수해볼 만한 기업이지만 또 이제 이 기업이 며칠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여서. 네, 예. 바닥권에서 한번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하나로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로서 가야 되는데 그나마 하나로서만 못 가는데 오늘이 갔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라서 오히려 이틀 전부터 매수했다는 거는 하나 그룹과는 별개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뭐 대명에너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명에너지도 양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대명에너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특이점 모두 이야기 나눠봤고요. 특이점 외에도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방송 끝나난 다음에 10시 1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강조했던 펜트론도 오늘 20% 이상 급등 나와줬고 알테오젠도 40만 원대 이상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3월을 대비해야 되는데 저는 3월 달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3월 달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10분 3월달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도 10시 10분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밴드 조기준 검색하면은 이제 최근에 관련돼서 미국 주식,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라든지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시고 테슬라 매도했다가 뭐 다시 200불, 250불 밑에서 이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이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바이오 업종 중에 어떤 것들 첨생법 이후에 지금도 쉬어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네이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최근 이야기 많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홍태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이후에 저희 10시부터 무료 방송을 준비해 놨는데요. 저는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저도 이제 3월에 대한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3월 시장에 어떤 섹터들을 준비해야 될지 짧고 굵직하게 종목들 위주로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월달 짧고 굵게 다음 주입니다. 종목으로 승부 본다. 김용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